자, 이번 시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공박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그러면 틀렸죠. 주관적 가치가 아니고 객관적 가치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된다. 주관적 가치 틀렸다.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되고요.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인 공박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고 어느 일부만으로는 모두 틀렸죠. 아니 공박경솔 무경험을 다 구비해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어느 일부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X. 그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충분하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공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우리 대리인 나오면 경무대죠. 경무대. 공박은 본인 이렇게 해야지 되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X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우리 공박이 궁핍, 절박인데 보통은 이제 돈 없는 거, 그게 궁박이죠. 경제적 원인에 대한 궁박이 맞는데 여기서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대한 궁박, 이것도 인정한다라고 했죠. 정신적, 심리적 원인. 네. 그래서 O가 되겠고, 5번에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근데 우리 거래 일반 그랬었죠. 거래 일반.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어느 특정 영역 아니라고요. 어느 특정 영역 아니야. 특정 영역 아니야. 그래서 X다.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통 바깥 출입 잘 못하시는 노인네들, 아주 리서치할 능력이 없으신 분들, 검색할 능력이 없으신 분들, 아니면 이 친구도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처럼 활동하고 똑똑하고 이런 분들은 내가 안 해본 분야일지라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거 무경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안 해본 분야일지라도 검색할 능력이 있죠. 알아볼 능력이 있죠. 전문가한테 문의할 능력이 있죠. 이런 분들은 무경험이 아니라고요. 네. 할머니 같은 분들이다. 바깥 출입 못하시는. 네. 6번 가시면요. 급부와 반대급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공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된다 그랬는데 우리 이런 거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추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급부와 반대급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요게 객관적 요건. 그 다음에 이제 공박, 경솔, 무경험은 주관적 요건인데 이거를 주장자가 다 입증을 해야지 된다고. 추정될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X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효 주장자가 그걸 다 증명을 해야지 돼. 네, 이렇게 됩니다. 7번. 불공정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여기에 폭리자와 피해자가 있었죠. 할머니가 피해자, 거기에 폭리자가 있는데 폭리자는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원 의무배가 돼서 반환 청구 못하는 게 맞죠. 근데 피해자한테까지 야 당신 왜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해자는 그 내 부동산 내놔 이렇게 할 수 있고 폭리를 취한 그 사람은 내 돈 내놔 이런 거 못한다고요. 그래서 X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이게 절대적 무효가 되죠. 절대적 무효다.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손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가 맞네요. 소유권 취득 못해. 소유권 취득 못해. 네. 이 사람이 을이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갑건데 을이 지금 불공정행위로 사갔어요. 근데 이게 병한테 넘어갔어.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아니면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고요. 제3자로서 보호받는 경우에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 특별 규정이 따로 있어야 돼요.
뭐 비통착사강, 또 해제 명의신탁처럼 그렇게 특별 규정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못한다고요. 네, 이렇게 해두시고 9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무행위 전환은 되죠. 추인은 안 되죠. 전환된다. 그래서 원래 이게 이런 사건이에요. 매매 대금이 너무 많아서 매매 대금 과다로 여기는 반대죠. 불공정이에요. 불공정행위로서 무효야. 근데 이걸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해서 봤더니 유효로 될 수 있겠대.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인정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무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근데 이게 이게 무효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야 라는 가정적 의사, 의혹이 있었다면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돼. 네, 이렇게 되고요. 10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당사자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X네요. 추인을 하려면 이게 무효원이 소멸한 후에 해야 돼요. 무효원인 소멸 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원이 그대로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것이니까 추인해도 안 되는 거죠. 특히 그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생이. 뭐 첩계약을 추인한다고 유효로 되면 안 되겠잖아요. 첩계약과 같은 급인가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것들은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효원이 없어야 돼. 특히 우리 이제 가장매매 같은 경우에서는 그 무행위 추인을 인정해 주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가시는데 11번에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데 불공정한 법률이 되려면 급부와 한마디로 주는 게 있고 또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반대급부가 현저한 불균형일 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증여는 급부만이지 반대급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의 경우에는 적용될 일이 아니죠. X 되겠네요. 12번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의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요건 맞네요. 우리 경매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시험에서 불공정한 법률이 하면 무상 계약인 증여에 적용 안 돼. 경매 절차에도 적용 안 돼. 경매는 그냥 경매 절차를 이용한 것뿐이지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을 폭리자가 알면서 이용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또 한편 경매가 제대로 돼서 이게 경매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돼서 됐으면 경매가 뒤집어진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 절차의 안정성 측면에서 그런 거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요거 X로 안 되는 거 요것들을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는 설명이 되죠. 여기는 네,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